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유주의 다문화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자유시민 교육에 있어서 다문화 정책이나 다문화론 이런 것에 무조건적 거부감을 갖지 않기로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새롭게 잘 다문화 이론이나 다문화 정책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자유주의 다문화 이론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서 정책화하는 부분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속국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 적합한 다문화 정책 그리고 다문화 이론을 개발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이 과목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중국 공산당의 침투 그리고 자민족 중심주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부분도 이슬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룰 겁니다. 그러기 이전에 다문화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자유주의 다문화 이론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요, 다문화 이론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론을 바탕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갖다 파괴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다문화 이론이라는 것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발된 이론적 틀과 개념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인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공산주의 이론이라든지 과격한 좌경 이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다문화 이론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심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과 개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자유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다문화 이론 역시도 그게 소수민족이 되든 다수자의 문제이든 소수자의 문제이든 개인의 기초하에, 개인의 인권의 기초하에 모든 부분을 갖다가 해석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것이 난민이든 이민이든 왔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딸을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교사이면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사회는 남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아들만 학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답이 나와 있죠. 개인입니까? 집단입니까? 우리나라가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다문화주의를 일부 수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초하에서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문화주의 관련법이 제일 하위이고요, 그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자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고유의 문화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상당 부분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측면은 하위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헌법은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좌경 세력들이 인민민주주의로 다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통일헌법을 만들고 그러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주의 하면은 그럼 무조건 헌법을 따라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헌법은 또 그 외에 자연법,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이나 양심에 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헌법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우리의 양심을 반하게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보내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런 남녀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보내십시오. 아니면 교육법이나 그 관련돼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오라고 그래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집단과 개인의 권리 이 부분에 충돌이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두 번째하고 유사한 것 같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다 보호를 하는데요. 당연히 개인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문화권에 와서 종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죠. 그랬을 때 자꾸 이슬람권에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분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단 간에 우리 종교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종교나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무조건 이렇게 이슬람을 믿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다른 종교를 믿고 싶어 하거나 종교를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종교의 자유는 허용이 되지만 각 개인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집단이 개인을 구속할 수 없는 거죠.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집단이 개인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얼마든지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질 자유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강제하면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집단 간 권리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 권리와 집단 권리가 충돌했을 때요.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하는 것은 개인 권리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에 기초한다는 것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가 되나요? 네 번째에 있어서는 그러면 소수자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작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소수자의 목소리가 작을 때 캐나다 같은 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문화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고 국가 정체성을 다문화주의로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그러면 한국인 이전에는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인 지금은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인으로 이제 변모되고 있지만 배달의 민족이고 당군의 후손이고 혈연의 바탕으로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나다는 국가 정체성이 그냥 다문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인 자체라는 의미가 그 표방을 다문화주의로 표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설명을 왜 드리냐 하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프랑스 사람이 퀘벡 중심으로 캐나다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캐나다는 퀘벡 중심으로 동쪽에는 프랑스인들이 살고 이제 중부와 서부 쪽으로는 이제 영국인들이 살았다. 나중에 퀘벡 쪽 동쪽이 영국인들하고 프랑스인하고 싸워서 졌죠. 프랑스인들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연방 이렇게 주별로 나눠져 있어 지금도 퀘벡에 가면 거의 언어는 이제 프랑스어를 쓰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많은 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이 다수자가 되는 거고요. 머저리티가 되는 거고. 그다음 마이너리티 중에 최대 인구가 이제 퀘벡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흡수하고 동화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인도 들어오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또 들어오고 곳곳에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수민족 간의 권리가 좀 차들이 있어요. 초창기에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캐나다 안에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파워의 무게와 또 다른 소수민족에 갖는 파워의 무게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원이 작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프랑스인들을 퀘벡인들이죠. 퀘벡에 주로 살고 있으니까 퀘벡인들을 위해서 모든 매뉴얼과 정보 영어와
불란서어로 프랑스어로다가 나옵니다. 뭐 하다못해 TV를 사도 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도 영어와 그 프랑스어가 돼 있어요. 근데 중국어나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어나 뭐 파키스탄어나 뭐 이런 게 안 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권리를 어떻게 대표하느냐. 그래서 과소 대표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의한 게 아니라 그 적은 사람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뽑을 때 과소 대표제에서 인구 비례로 하는 건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두는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5번째가 되나요? 그러면 관용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관용.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왜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공부를 해야 되고 다문화 이론을 공부해야 되고 다문화 교육론을 공부해야 될까? 그러겠지만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인구가 소멸돼서 우리 민족이 완전히 이제 소멸될 정도로 아이를 사실 낳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입 인구가 한국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문화 정책이나 다문화주의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침투해서 우리나라를 막 이러는 그러한 거를 별개로 하더라도 이쪽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와 그러한 미래가 나타납니다. 향후에 50년 이내에 국민 4명 중에 1명은 외부 유입 인구가 25%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강한 민족주의 이 부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이유는 더 하겠죠. 뭐 30%, 40%, 50% 넘어가겠죠. 외부 유입.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LA 이렇게 가이드북을 이렇게 사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뭐 옛날에 제가 학생일 때 트리플 A 그 가이드북을 이렇게 그 보험을 들으면 무조건 여행 책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나온 굉장히 다양한 사회다. 굉장히 인내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걸 간접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도시이고 상당한 인내력이 요구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오해도 많이 하고 충돌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관용의 범위가 어디일 것 같냐? 결국 간단합니다. 그 관용의 범위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적대감을 갖지 마시고요. 상당 부분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위 정도 되는 나라이고 6.25 때 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권에 관계없이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걸 받았고 지금의 경제성장이나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런 혜택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되게 갚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를 알고 있냐 하면요. 다른 나라는 그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자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고 소수자는 이렇게 와가지고 잘 이렇게 그 사람들 인권 보호해서 데리고서 잘 있으려고 그러는 건데 왜 우리나라는 그 다수자인 한국 사람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누리느냐? 왜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의료보험을 그렇게 왜 그렇게 많은 의료비를 쓰며 또 왜 그렇게 전염병 같은 경우는 왜 무료로 다 고쳐주며 또 그 복지기금은 왜 다 가느냐? 또 중국인들은 부동산이나 이런 거 규제 없이 막 사는데 우리는 왜 내국인들은 역차별을 당하느냐? 그것은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내국인이 역차별 당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한테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이고 부패 공동체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많은 부분 다문화 정책이나 다문화주의의 오해와 반감을 사게 하는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요,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서로 동등해야 하지만 먼저 있는 사람들이, 다수자들이 헤게모니를 갖고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차별을 받으면서 서서히 적응을 하거나 그 사회의 일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외부에 오는 사람 차별하고 괴롭히지 말고 이렇게 인권을 바탕으로 동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것이 이제 미국과 유럽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점령군까지는 안 해도 지배하려고 그러는 사람까지 같이 행동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우리와의 상당히 종속관계, 그러니까 주종관계라고 그러면 좀 비참하고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 속국도 아니라 속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진핑이 맨날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굴종적인 문재인 정권 계속 이렇게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부패 공동체로 얽혀 있고 어떻게 약점이 잡혀 있는 거는 제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유주의 다문화 이론은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초점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용의 한계는 인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과 집단이 충돌했을 때는 둘 다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우선을 둬야 한다는 거고, 정말로 소수인 사람들은 과소대표제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굴종적인 모습이나 종속의 모습이나 주종의 모습이나 매국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떳떳하게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다문화 정책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피해의식을 너무 갖지도 마시고요. 또 그렇다고 적대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인권을 바탕으로,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배를 하려고 그러는 만약에 중국 공산당의 침투가 있으면 단호히 배격하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구분하고, 또 요즘 들어오는 중국의 에이전트 간첩들과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화교와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 국민의 일원이라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을 혼돈해서 괴롭히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초반기에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다문화주의 시민권이라고요, 킴리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고요. 제가 학위 받을 무렵에 이 사람도 캐나다에서 학위를 이 사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토론토에서 계속 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분야의 대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간에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두고서 이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킴리카의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시민권, 이 부분을 이 책을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서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저는 또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게 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